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진주를 찾고 하루 1%씩 성장해 나가는 물된 동산 책 속 진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엔젤라 더크워스 님께서 지으신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IQ와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대단히 성공한 사람,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릿이 높은 성인일수록 학교 교육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릿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예측해주는 요인이다. 2장. 우리는 왜 재능에 현혹되는가? 교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교직보다 힘든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3장.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 제곱. 재능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말한다.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이다. 노력을 통해 기술이 생긴다. 동시에 노력은 기술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 4장. 당신의 그릿을 측정하라. 많은 사람에게 열정은 열중이나 집착과 동의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하면서 성공의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언급한 열의는 다른 종류였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열정의 강도보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됐다. 상위 목표일수록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위 목표일수록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든다. 그릿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투지가 강한 사람의 중간 목표와 하위 목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최상위 목표와 관련이 있다. 매우 다른 상위 수준의 목표들로 활동이 분산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여야 한다. 자신의 상위 목표가 무엇인지 알 만큼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고민도 거친 후에 상위 목표는 잉크로 쓰더라도 하위 목표는 연필로 써야 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 수정하거나 혹은 전부 지우고 해로운 하위 목표를 대신 쓸 수 있어야 한다.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 지능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면서 끈기가 유달리 강한 이들이 지능이 최상위권이면서 끈기가 다소 부족한 이들보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5장. 그릿의 성장. 가장 그릿이 높은 성인은 60대 이상이며 가장 낮은 성인은 20대임을 알 수 있다. 인생 철학이 생기고 거절당하고 실망한 뒤에도 툭툭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고 얼른 포기해야 할 하위 목표들과 좀 더 고집해야 할 상위 목표들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그릿이 성장하는 듯하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성실성, 자신감, 배려, 평정심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는 20대, 40대 사이에 주로 찾아오지만 평생 인성 발달이 멈추는 시기는 사실상 없다.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거듭하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 6장. 관심사를 분명히 알아. 개인적 관심과 일치하는 일을 할 때 직업에 훨씬 만족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일이 흥미로울 때 높은 성과를 올린다. 나중에는 평생 열정을 쏟는 일이 될지라도 처음 그 일을 접하는 순간은 잔잔하게 나레이션이 이어지는 영화의 첫 장면과 비슷하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 아동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 관심사,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긴다. 관심사를 발견한 뒤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켜야 한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도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관심사를 발견하고 열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어릴 적에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본 다음 한 종목에 전념한 프로 선수들이 대체로 성적이 훨씬 좋았다. 어릴 적에 폭넓은 경험은 어린 선수들이 어떤 운동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보자에게는 전문가와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초보 단계에서는 격려와 자유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즐기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승리와 박수 갈채도 필요하다. 투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진로를 수정하는 일이 적다. 새로운 일에 강한 흥미를 보이며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3에서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일로 옮겨가기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지인들이 있다. 다양한 취미에 빠지는 행동은 해가 되지 않지만 끝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한 가지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흥미를 또다시 자극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가라. 시간이 가면서 당신은 더욱 능동적이고 정보가 많은 학습자가 될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당신의 지식과 전문성은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자신감과 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커질 것이다. 7장.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아킬레스건, 즉 문제 해결이 필요한 특정 연주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테 연습하기를 원한다. 혼자 동작을 연습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히 개선하는 데 연습 시간의 70%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연습과 훈련과 실험을 통해 고통을 참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투지가 강한 성인은 몰입을 경험한 적이 더 많다. 몰입과 그릿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을 점차 자동으로 하게 된다. 8장.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라. 내 그리사전에서 목적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뜻한다.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들, 즉 난관에 부딪히고 그에 맞서서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를 잠시 돌이켜보라. 추측하건대 그때 달성한 목표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 유형으로 된 타인과 유익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자기 일을 바라보는 시작이 직함보다 중요하다. 9장. 다시 일어서는 자세.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무력감을 낳는 요인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을 최초로 입증해줬다. 문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통이었다. 낙관론자는 을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찾는 반면 비관론자는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원인을 탓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객관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이다. 헨리 포드의 말을 빌리면 이와 같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성장형 사고방식이란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은 만약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고 제대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더 똑똑해질 가능성이 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녔다면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타인과 굳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과 학습을 칭찬하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인생이란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며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새겨듣는 법이 없지만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는 선수다. 부모들이 아이의 실수가 나쁜 문제라도 된 것처럼 반응할 때 아이가 고정형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행동을 모방한다.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무력감을 자주 경험한다. 이를 극복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자세를 배우지 못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학습된 무력감 이론에 접목시킨 회복 탄력성 훈련은 예방 차원의 인지행동 치료이다. 비관적인 성향이 감소했으며 향후 2년 동안 우울증 증상도 덜 나타났다. 10장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 어려움을 경험시켰다. 제 목표는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치고 내가 배운 대로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는 배워야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시작한 일을 끝마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르그랜디의 말이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기가 배우겠다고 한 일은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가르쳤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연습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미리 다짐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해야 한다.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만큼 한계도 정해줘야 한다. 다정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요구를 많이 하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학교 성적이 좋고 독립적이며 불안과 우울 증상이 적고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도 낮았다. 너무나 많은 그릿은 전형이 어떤 식으로든 부모와 매우 유사한 관심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 부모를 흉내냈을 뿐만 아니라 본받으면서 성장한 게 분명했다. 자녀에게 그릿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인생의 목표에 얼마만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보라. 모두의 인생에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목표를 높게 잡으려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다. 11장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 일주일에 최소한 몇 시간의 흥미가 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할 때 더욱 성장한다고 믿는다. 그릿을 훈련하는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1년 이상 지속할 때 특히 유익하다. 가족의 수입과 그릿 평가표 점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12장 강력한 그릿 문화의 힘.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훌륭한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전보다 한두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집단에 맞추려는 동조 욕구는 매우 강력하다. 어려운 방법은 혼자 투지를 기르는 거다. 투지가 강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본인도 더 투지 넘치게 행동하게 된다. 훌륭한 팀 문화를 만들려면 모두가 따르는 핵심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 팀의 핵심 가치에서 절반은 협동심, 절반은 그릿에 관한 내용이다.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고수한다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13장 천재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가지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하위 목표를 선택하더라도 궁극적인 관심은 여전히 굳건히 고수하는 것이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장 마인드셋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